오늘은 새로운 for loop라는 것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or loop는 프로그래밍에서 루프를 쓸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while도 루프로 좋지만 가장 편리한 루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while 루프 같은 것을 구성할 때 그런 걸 해봤죠. 우리가 루프를 한 4번 돌면서 0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숫자 하나를 줬죠. 숫자 하나를 주고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리고 while이라는 루프를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 i가 4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항상 이 i는 숫자를 증가시켜줬어요. 어떤 변화를. 그리고 이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이 i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run이라고 하고 i를 출력해봐라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 루프를 우리가 구상을 했죠. 그래서 보면 자, 실행시켜봐.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이렇게 여기다가 찍혀나네요. 이렇게 자, 찍혀나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이 루프를 할 때 3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게 초기 값이 뭘까? 이 루프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초기 값.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루프가 끝나는 조건.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변화 조건, 또는 우리는 주로 증가하고 감소하죠. 이 변화 조건. 이 3가지가 루프를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 항상 루프의 코드를 쓰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초기 값이 얼마에서 얼마로 움직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우리가 똑같은 거를 한번 우리가 for 루프를 사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방금 이 3가지 조건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3가지 조건만 생각해도 루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for인데요. i라고 쓰고 문법에 i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range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0부터 4까지 움직이고 한 칸씩 움직여라 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거는 for run이죠. 하고 i를 찍어 볼게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while로 한번 고쳐 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자,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다시 코드를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시키면 자, while run 0, 1, 2, 3이 됐고 for run 0, 1, 2, 3이 되죠. 완전히 똑같이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루프를 만들 때는 항상 3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고 했죠. 1번 초기값. 초기값이 무엇인가?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될 게 끝나는 조건이 뭘까? 끝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우리가 변화. 이게 우리가 루프를 설계할 때 항상 중요한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for 루프는 바로 이 3가지를 range 함수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while도 물론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바깥에다가 이렇게 초기값을 준다든지 while body 안에다가 변화를 준다든지 조건을 막 따로따로 흩어져서 막 뿌려서 프로그램을 짜야 됐다고 하면 이 for loop는 한 방에 이 range라는 것 안에 이 3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굉장히 깔끔해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range를 사용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루프를 이야기할 때는 while 루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for 루프에만 집중을 할 겁니다. 자, 한 번 더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뭔가 0부터 움직이는 게 싫어. 뭐 1부터 움직이고 싶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첫 번째 값을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4까지 말고 10까지 움직이고 싶고, 그러면 내가 뭐 10이라고 쓰면 1부터 9까지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칸씩 움직이는 거 말고 막 두 칸씩 나 움직이고 싶어 라고 하면 2라고 쓰면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에서 관찰을 했듯이 이 레인지라는 것만 잘 활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레인지 뒤에다가 사람들이 숫자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가 처음에 시작값, 스타트하는 값이다. 두 번째는 엔드 값이다. 언제 끝나느냐? 엔드 값이다. 세 번째는 스텝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 스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루프를 우리 디자인할 때 똑같은 거죠. 세 가지 요소들을 여기에서 딱딱딱 넣는 거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1이라는 처음에 스타트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 그런데 마지막 조건은 불포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코드를 한번 우리가 실행시켜 볼게요. 아까 이 스텝은 그냥 편안하게 1이라고 칩시다. 1이라고 줘서 우리가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가죠. 그래서 10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포함이라는 것은 이 10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10은 불포함, 1은 포함입니다. 인 거고요. 보통 우리가 컴퓨터는 0이라는 것부터 많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어떤 게 있냐면 보통 0에서 시작하고 9까지 갑니다. 그래서 10번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숫자는 사실 몇 번이 수행된다,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수는 불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레인지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보통 다 컴퓨터는 0에서 무조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안 주면 0이에요. 그러면 이걸 생략해. 그러면 어떤 거냐? 다 생략해. 그러면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뒤에 내가 스텝도 생략했어. 그러면 스텝은 기본적으로 1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10번 돌리고 싶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레인지 10이라고 주면 이게 10번이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내가 반대로 숫자를 돌릴 수도 있겠죠. 10부터 0까지 가 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러려면 변화량은 마이너스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 10부터 0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숫자는 불포함이에요. 그래서 0은 여기 화면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0이라는 걸 찍고 싶었어요. 0이라는 걸 화면에 찍고 싶었다 라고 하면 이 값이 수정이 돼야 됩니다. 뭘로 수정이 돼야 될까요? 이 값이 마이너스 1로 수정이 되면 0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0까지 출력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10번을 역으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그러면 9부터 쭉 찍고 마이너스 1은 불포함이 됐습니다. 이 뒤에는 마이너스 1은 스텝이고요. 물론 내가 마이너스 2까지 움직여라 라고 두 칸씩 움직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for 숫자 in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루프를 설계하고 돌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많이 다루었던 이런 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 렉탱글 4번 실행시키는 거죠. 4번 실행시키는 거죠. 하나, 둘, 셋, 4번. 그러면 이 루프를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4번을 실행시키는구나 라고 하면, 뭐 이건 이제 터틀이니까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하고 터틀을 할 거고요. 우리가 루프를 4번 실행시키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요? for i in 이라고 하고 range 라고 하고 간단하게 4번 실행시켜줘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turtle.forward 하고 뭐 100 정도 하죠. 그런 다음에 turtle.right 또는 left 푸시를 움직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고요.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4번이 수행되죠. 자, 이 코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루프를 돌리지만 간단하게 아래에 있는 것을 4번 실행해줘 라고 깔끔하게 읽을 수가 있죠. 그러면 5번, 10번 실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n이라고 주고 n을 뭐 5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레인지를 n까지 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각도는 360도 나누기 n으로 하는 거죠. 지난번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에요. y를 가지고. 그럼 이렇게 오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육각형도 만들어낼 수 있고, 칠각형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for로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는 이거를 n번 실행해줘 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n각형을 실행시켜 봤고요. 그럼 뭐 좀 우리가 for를 아니까 뭐 재밌는 걸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를 만들고 싶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5번 돌리네. 5번 돌리네. 그리고 forward를 가고 어떤 각도를 144도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5번을 실행해줘 라는 게 핵심이죠. 5번 실행해줘 라고 프로그램에다가 쓰면 됩니다. 볼까요? 자, 이 프로그램을 5번 실행해주고 별을 그리기 위해서는 144라는 굉장히 독특한 각도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별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별을 그립니다. 너무 좋죠? 예쁜 별을 그립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보다 보면 이 i라는 값을 사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쓰지를 않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변수 이름을 생각하는 게 피곤한 일이다 말이죠. i를 쓸 건지 y를 쓸 건지 피곤한 일인데, 자, 그런 거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이 i를 내가 이 루프 안에 쓸 일이 없잖아요. 그냥 이걸 내가 5번만 돌려달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특별한 기호인 언더스코어를 써요. 그 이야기는 나는 이 변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걸 무시해줘 라는 뜻이고, 실행은 잘 됩니다. 그래서 가끔 코드를 보다가 이런 언더스코어가 나오면 이거 변수이긴 한데 아무 신경을 쓰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는 변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충분히 쉽게 할 수 있고요. 뭐 좀 재밌는 거 이런 걸 해볼까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요. 뭐 계속 돌아요. 계속 돈다. 여러 번 도는 거죠. 여러 번 도는 거다 라는 거고, 그 대신 루프가 움직일 때마다 각도가 조금 달라지네요. 각도가 정각도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변화를 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를 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걸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양이 막 달라지잖아요. 움직이는 양이 막 달라진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이 i를 좀 받아와야 되겠고, 이 레인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한 200까지 크게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변화되는 것도 1보다는 한번 2칸, 3칸씩 변화되도록 해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포워드 되는 양을 가변적으로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i만큼 포워드 해라. 그리고 각도도 90도면 좀 밋밋하니까 뭐 92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제 for 루프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한 200까지 움직이고 한 스텝은 2까지 가면서 가는 그림을 만들어 봐. 굉장히 잘 그리죠. 근데 스텝 2보다는 뭐 한 4가 좋겠어 라고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제 조금 더 굵직굵직한 형태의 그림으로 또 만들어내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for 루프를 굉장히 자유자재롭게 사용해서 재밌는 것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걸 몇 가지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것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죠.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처음에 아까 그렸던 것처럼 한 개를 돌리고 또 한 개를 더 돌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for 루프를 2개를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자, 2개를 만들어서 돌려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쉽게 이런 for 루프에 레인지를 주고 각도를 주고 돌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그대로 쓰면 그러니까 이 각도를 한 45도 정도 틀어서 45도 정도 삑 틀어 가지고 돌리면 이런 예쁜 꽃 그림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재밌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이건 이제 보니까 약간 이거 자체가 오각형이죠. 아까 오각형 그리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봤어요. 오각형 그리는 거는.
근데 이제 오각형을 여러 번 그리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for 안에 for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for 안에 for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탑을 시키고요. 우리가 아까 for 뭐 이제 변수는 쓰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range 5번을 그려라 라고 한 거고, 그리고 total dot forward 라고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갈까요? 170까지 가볼까요? 가고, 그리고 total dot 뭐를 할까요? total dot 하고 각도를 들어야겠죠. right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대략 360도 나누기 5 각도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in 이라는 걸 반드시 써야 됩니다. for something in range 라고 해서 실행을 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오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다가 이제 그 for loop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in range 몇 번을 할까요? 한번 18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8개를 그리고, 자, 그러면 8개를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그리겠죠. 근데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네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터틀의 특징인데,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터틀 닷 어떻게 보면 방향을 좀 틀어줘야 되겠죠. right 해줘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건 전체 360도 중에 우리가 8개를 돌릴 거니까요. 8번을 나누어서 틀어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번을 돌리고 방향을 좀 틀고 그 다음에 돌릴 텐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돌리는 것은 어느 루프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루프 바디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루프 바디가 하나 있고, 이건 완전 바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각도를 트는 걸 넣었는데도 뭔가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루프를 쓸 때 이게 이 첫 번째 루프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틀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굉장히 귀엽고 또 예쁜 예술과 같은 그림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for loop를 해봤는데, 이제 방금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for 안에 for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